이게 뭐지? 설마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 분명히 사용된 콘돔이 맞아! 난 정관 수술을 한 사람인데 콘돔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집에서 나왔을 리가 없잖아. 그럴 이유가 없는데 혹시 다른 사람의 쓰레기 봉투가 섞인 건가? 아니야. 이 봉투는 분명히 내가 들고 나온 우리 집 쓰레기야. 그럼 이게 우리 집에서 나왔다는 건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나팔수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국내에서 유명한 제약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기석 씨의 사연입니다. 그는 정관 수술을 한 지 이미 오래전에 막내를 낳고 난 직후에 했는데 집에 있는 쓰레기 봉투를 버리러 갔다가 쓰레기 봉투 속에서 사용한 콘돔을 발견하게 되는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설정하시면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줄지어 늘어선 단지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퍼져 있었고 창문마다 불이 하나둘 꺼지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한번 울리더니 이내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이곳 서울 외곽의 한 중산층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는 한기석 45세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약회사 영업팀장으로 15년 넘게 직장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히 일하며 가정을 꾸려왔고 이제는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서연 42세 씨는 전업주부로 결혼 후 줄곧 가정과 아이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은은한 형광등 불빛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치우지 않은 컵이 몇 개 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설거지가 끝난 후 개수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오늘 쓰레기 내가 버릴게. 한기석 씨는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퇴근 후 집안일을 돕는 것이 습관이 된 지도 오래였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아내는 침실에 들어가 휴대폰을 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늦은 밤 차들이 간간히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쓰레기 봉투를 챙긴 그는 슬리퍼를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따라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는 동안 가끔 바람이 불며 가로수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분리수거장 앞에 도착하여 쓰레기 봉투를 컨테이너에 던지려는 순간 봉투 밑부분이 찢어지면서 쓰레기 일부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아, 이런. 그는 한숨을 쉬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쏟아진 쓰레기를 다시 봉투에 담으려던 그 순간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용된 콘돔.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앞에 놓인 그것을 바라보며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당황한 마음에 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의 쓰레기 봉투가 섞인 것은 아닐까. 그러나 주위에는 다른 봉투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봉투 안을 확인했습니다. 쓰레기는 분명히 우리 집 것. 아이가 먹다 남긴 과자 봉지, 퇴근 후 버린 영수증들, 어디서 많이 본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콘돔도 우리 집에서 나온 것인가?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와 자신은 콘돔을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머릿속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기석 씨는 여전히 쓰레기 봉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의 물건이 현실감 없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도시의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의 쓰레기 봉투가 섞였나? 그러나 분명히 자신이 들고 나왔던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며칠 전 정리했던 영수증들과 아이가 먹다 남긴 과자 봉지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콘돔이 우리 집 쓰레기에서 나올 이유가 없는데. 그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주워온 것일까 아니면 아내가 누군가를 대신해 버려준 것일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투 안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쓰레기 사이에는 콘돔 포장지가 하나 더 섞여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거리에서 바람 소리가 귓가를 스쳐갔지만 기석 씨의 머릿속은 더욱 어지러워졌습니다. 설마 아내가? 이 불길한 생각을 밀어내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심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기석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아이들도 어느덧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아내와 큰 갈등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운동을 시작했고 화장을 더 자주 하게 되었으며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다시 떠올려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내를 너무 신뢰했던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착각일 뿐일까? 그러나 이 불길한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 이서연 씨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버리고 왔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기석 씨의 시선은 아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무턱대고 아내를 의심할 수도 그녀를 다그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침실과 거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기석 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소형 몰래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디자인으로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하며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기였습니다. 며칠 뒤 그는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하나는 침실의 책장 위, 또 하나는 거실 장식장 사이에 숨겼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듯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기다림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기석 씨는 몰래카메라를 회수하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한기석 씨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일주일 동안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의심과 불안이 맴돌았습니다. 내 착각일 수도 있다. 괜한 오해로 가정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약 사실이라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아내의 행동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첫째, 아내의 외출이 잦아졌다.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래.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둘째, 핸드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가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화면을 볼 때는 얼굴을 돌려서 보거나 손을 빠르게 움직이며 메시지를 지우는 듯했다. 셋째, 나와 있을 때는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밤늦게까지 깨 있으며 혼자 있을 때는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짓거나 작은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기석 씨의 직감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그는 주말을 맞아 아내와 아이들이 외출한 틈을 타 조용히 몰래카메라를 회수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숨을 들이마신 후 그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첫 번째 날 이상 없음, 아내가 혼자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 두 번째 날 조용한 집안, 아내는 운동복을 입고 외출했다가 몇 시간 후 돌아옴. 세 번째 날 낯선 남자가 집에 들어왔다. 기석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카메라 화면 속에서 낯선 남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고 그들은 거실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곧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기석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영상을 확인하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가 끝이 아니었다. 일주일 동안 3명의 다른 남자들이 집을 드나들었다. 그는 더 이상 영상을 재생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새하얘지고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게 뭐지? 분류는 예상했지만 1명이 아니라 3명? 이제 기석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아내가 만나는 남자는 더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침대에 앉아 숨을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인가?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동안 신뢰했던 아내, 아이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아왔던 세월,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러나 그는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아내에게 따질 수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그는 냉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기석 씨는 노트북을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빛만이 희미하게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불륜, 그것도 한 명이 아닌 3명, 그리고 이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는 감정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가지 선택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당장 아내를 불러 사실을 추궁한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아 철저히 준비한다. 아내의 주변을 조사하여 내연남들의 정체를 파악한다. 하지만 그는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화를 참지 못하고 대면하면 오히려 아내가 증거를 없애고 더 깊숙이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철저히 파헤려야 한다. 그는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석 씨는 차분한 태도로 며칠 동안 아내를 더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첫째, 아내의 외출 기록을 추적했다. 친구 만나러 간다던 날, 위치 추적 앱을 확인해 보았다. 예상과 달리 그녀는 도심의 호텔 근처에 머무른 적이 있었다. 특정 날짜마다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체류한 흔적이 있었다. 둘째,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며칠 전 아내는 호텔에서 결제한 기록이 있었다. 남편이 알지 못하는 명품, 브랜드의 쇼핑 내역도 포착되었다. 셋째, 아내의 통화 패턴을 분석했다. 새벽 시간에 특정 번호로 긴 통화를 한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그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남편이 전화해보자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안내가 나왔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다. 그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내의 이중 생활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몰래 아내의 서랍을 뒤지다가 한 개의 USB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사용하던 작은 보관함 안에 수년간 묻혀있던 듯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것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기록들이 등장했습니다. 아내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또 다른 관계들, 지금까지 밝혀진 내연남 외에도 더 많은 남자들이 존재한다는 증거, 그리고 자신과 결혼하기 전부터 이어진 아내의 또 다른 삶.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두 가지였습니다. 즉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아내를 대면하고 이혼을 요구한다. 법적 대응을 포함한 치밀한 복수를 준비한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저지른 일을 철저히 파헤친 후 완벽한 대응을 하기 위해 차분하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반격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한기석 씨는 책상 위에 놓인 USB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기록들을 확인한 순간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 듯했습니다. 아내가 수년간 유지해 온 은밀한 관계들, 지금까지 밝혀진 내연남 외에도 더 많은 남자들이 존재한다는 단서, 결혼 전부터 지속된 아내의 이중 생활, 한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그날 저녁 아내 이서연 씨는 평소처럼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저녁 드셨어요?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네는 그녀를 보며 기석 씨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속을 꿰뚫어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할 얘기가 있어. 아내는 순간 당황한 듯 표정을 굳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기석 씨는 침착하게 노트북을 열고 USB에 담긴 영상과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 집 안에서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영상, 수상한 카드 결제 내역과 통화 기록.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떼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오해예요.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석 씨는 단호했습니다. 오해.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몰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냉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머리를 감싸 쥐고 울먹였습니다.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 그러나 기석 씨는 더 이상 그녀의 거짓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 그럼 내가 만난 이 남자들은 다 뭐야?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석 씨는 아내를 추궁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연남 중 한 명과 직접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호텔 방문 기록을 추적하여 한 명의 내연남을 특정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회사 동료라고 소개했던 남자였습니다. 기석 씨는 그의 직장 근처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 내연남은 유유히 회사 건물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기석 씨는 천천히 그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지. 내연남은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당당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시죠? 기석 씨는 조용히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그 남자와 아내가 함께 있는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연남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이제 알겠나? 너는 내 아내와
어떤 짓을 했는지.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기석 씨 앞에는 몇 가지 선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와 즉시 이혼을 요구하고 법적으로 모든 처벌을 진행한다. 내연남들을 상대로 철저한 복수를 감행한다. 아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무너뜨리며 천천히 무너져 가게 만든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차분하게 고민했습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나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최후의 반격이 시작될 순간이었습니다. 한기석 씨는 조용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도심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그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거리에는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진 고급 레스토랑과 바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방금 전 내연남과의 대면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USB를 건네받은 내연남은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석 씨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된 대화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이서연 씨가 결혼한 줄도. 그녀가 당신에게 이런 식으로까지. 제발 이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그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나한테 애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석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을 위한 준비, 위자료 청구 및 내연남들에 대한 법적 조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카드 사용 내역 조사. 이 정도면 확실하게 끝낼 수 있겠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증거들로는 법정에서도 확실하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변명해도 벗어날 방법이 없을 겁니다. 기석 씨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는 평소처럼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아내는 여느 때처럼 휴대폰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석 씨는 천천히 그녀의 앞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 위자료 청구 내역, 내연남들의 심원과 증거들. 아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는 손을 떨며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석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내가 지금까지 당했던 만큼 너도 모든 걸 잃을 준비를 해라. 아내는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최후의 결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기석 씨는 조용히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와 함께 그가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손을 덜덜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제발 이건 오해야. 그러나 기석 씨는 조용히 손을 뻗어 녹음된 내연남들의 음성을 재생했습니다. 이서연? 걱정 마. 내 남편이 모를 거야. 어차피 내 남편 바보잖아. 그냥 ATM이지. ATM. 우리끼리만 알면 돼. 남편은 절대 모를 거야.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장난이었어. 그러나 기석 씨는 냉정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 더 이상 협상은 없다. 위자료 청구, 모든 재산을 포기하지 않는 한 소송을 감당해야 한다. 내연남들에게 보낸 법적 경고, 사회적 파멸이 시작될 것이다. 내가 날 ATM이라 불렀지?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ATM이 이제 너를 파산시켜 줄 거다.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기석 씨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내연남, 직장 내 불륜 폭로. 기석 씨는 그의 회사에 불륜 관련 증거를 보냈습니다. 그는 윤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연남, 가족에게 불륜 사실 전달. 그의 부인은 증거를 받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집을 떠나고 그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내연남, 사업 몰락. 그가 운영하던 사업체에 불륜 소문이 퍼졌습니다. 주요 고객이 떨어져 나가며 사업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기석 씨는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이제 넌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테이블 위에 반지를 벗어 내려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한기석 씨는 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후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받아냈습니다. 내연남들의 삶도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곳에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짐을 꾸려 서울을 떠나 새로운 도시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기차역 플랫폼에 서서 멀리 다가오는 기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배신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질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오롯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기차가 도착하자 그는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이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